우리 또한 이곳의 학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조용히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은 우리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기회의 언어입니다. 몽골의 교육연구원이 제작한 영상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국가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나라 간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기회이가 희망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궁금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네팔 포카라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창문 밖을 보니 이미 거리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밖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몽골에서 파견된 교육연구원으로서 저는 네팔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몽골 세종학당의 성공 사례를 네팔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4시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어 학원 앞에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어요. 30명, 40명, 50명. 숫자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였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제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2시요. 늦었나요? 그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온 거였죠. 몽골에서도 한국어 열기가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학원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한정되어 있었죠. 3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 기회를 놓친 학생들의 표정을 보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소년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학원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원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가 이곳에서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부터 전쟁을 치르듯 줄을 서야 하는 그만큼 절실한 희망의 언어였던 거죠. 몽골에서도 비슷한 열기를 받지만 이곳의 간절함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이들에게 꿈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학원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는데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몽골 세종학당에서 봤던 열정적인 모습과 똑같았죠. 선생님, 저희 학원은 작년에 네팔에서 가장 많은 토픽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말라 샤르마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서울대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몽골 세종학당도 연속으로 우수기관상을 받았었죠. 하지만 여기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수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죠. K-드라마, K-팝, 한국 문화. 몽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류가 언어 학습의 동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한국 대학교에 가려면 토픽 몇 급이 필요해요? 한 학생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소 4급은 되어야 하고 좋은 대학교는 5급 이상이 필요해요. 말라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토픽 시험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언어 능력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었어요. 저는 몽골 세종학당에서 본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한국어학과가 인기 학과가 되었었죠.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말라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몽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는 언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소녀는 여전히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네팔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푸스칼이요. 푸스칼 타파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푸스칼은 17살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푸스칼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몽골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골 출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모습들 말이죠. 하지만 푸스칼의 상황은 더 절박했어요. 그런데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도 창문 밖에서라도 들으려고 해요. 푸스칼이 씁쓸하게 웃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한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었죠. 그럼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푸스칼은 낡은 가방에서 손으로 쓴 노트를 꺼냈어요. 창문 밖에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한국어 교재를 보고 물었습니다. 폐지 주어서 번 돈으로 샀어요. 중고책이지만 괜찮아요. 푸스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한국어 교재를 사다니. 한국어가 이 아이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한국어 공부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있어요. 푸스칼의 얼굴이 밝아졌죠. 저는 몽골 청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언어 학습의 동기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푸스칼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갈 거예요. 푸스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이 소년에게 꿈이자 희망이 되어 있었죠. 토픽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이번 시험에서 4급 이상 받으면 한국 대학교 지원 자격이 생겨요. 말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몽골 세종학당에서 본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어요. 몽골에서도 토픽 시험 전에는 이런 분위기였죠.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반복했었습니다. 선생님, 몽골 세종학당에서는 토픽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몽골에서는 집중 캠프를 해요. 한 달 동안 매일 8시간씩 공부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도 그런 기회를 원하고 있었죠. 우리도 캠프를 해볼까요? 말라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창문 밖에서 푸스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라 선생님이 망설였습니다. 학원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푸스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푸스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정식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집중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한국어만 공부했어요. 학생들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듣기가 제일 어려워요. 푸스칼이 힘들어했어요. 몽골 학생들도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늘어요. 제가 격려했죠. 저는 몽골 세종학당에서 사용했던 학습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한국 뉴스 듣기, 한국 노래 따라 부르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따라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말해요. 한 학생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네팔어를 빨리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푸스칼은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혼자 남아서 공부했어요. 폐지를 주워서 번 돈으로 추가 교재까지 샀죠. 푸스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푸스칼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이런 압박감을 주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의지에 감동받았어요. 캠프 마지막 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푸스칼이 4급 수준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어요.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성장이었죠. 이제 진짜 시험만 남았네요. 말라 선생님이 뿌듯해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찼어요. 한국어 시험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집중 캠프 3주차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진 거예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아, 또 정전이네요. 말라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했어요. 한국어 듣기 연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이 꺼지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될까요? 푸스칼이 불안해했어요. 보통 하루 이틀은 걸려요. 말라 선생님이 미안해하며 답했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터넷 인프라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인터넷이 끊어지는 일이 없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답했어요.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인프라조차 완벽한 나라였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요.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푸스칼이 아쉬워했어요. 저는 몽골 청년들도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을 부러워했었죠. 인터넷 속도, 도서관 시설, 학습 자료의 풍부함까지 말이에요. 그럼 인터넷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망이 컸어요. 한국어 발음 연습 앱도 쓸 수 없고 온라인 모의고사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예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언제든지 연결돼요. 제가 설명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꿈의 나라였어요. 정전이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시험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준비 못하고 시험 보면 어떡하죠? 푸스칼이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몽골에서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 가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푸스칼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요.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불편함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땅이었죠. 정전 속에서도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켜놓고 한국어 교재를 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어가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전이 해결된 후 저는 푸스칼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푸스카라, 정말 한국어가 좋아서 배우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요. 푸스칼이 솔직하게 답했죠. 그럼 지금은 어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푸스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푸스칼의 목소리가 떨렸죠. 가슴이 찡했습니다. 17살 소년이 혼자 이런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푸스칼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몽골 세종학당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웠었죠.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푸스칼아, 혼자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어 공부할 때만큼은 희망이 생겨요. 푸스칼이 씩씩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푸스칼아, 내가 정식으로 학원 등록해 줄게. 제가 말했죠. 정말요? 하지만 돈이. 푸스칼이 당황했어요. 걱정하지 마. 몽골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푸스칼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푸스칼은 정식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환영해줬죠. 이제 창문 밖에서 안 봐도 되겠네. 한 학생이 농담했습니다. 네, 정말 꿈 같아요. 푸스칼이 감격해했어요. 수업 시간에 푸스칼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놓치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걸 흡수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네. 말라 선생님이 칭찬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푸스칼이 저를 보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몽골 세종학당에서 일할 때와 같은 보람이었죠. 한국에서 만나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푸스칼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래, 꼭 만나자.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나누는 일이었죠. 몽골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국어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토픽 시험 당일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폭우였어요. 포카라 시내 도로가 물에 잠겼죠. 이런, 어떡하지? 저는 창문 밖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시험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평소에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는데 이 비에는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선생님, 푸스칼이 연락이 안 와요. 말라 선생님이 불안해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급해졌어요.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오전 8시, 시험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가 푸스칼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말라 선생님이 걱정했어요. 오토바이로 가야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몽골에서 어려운 환경을 견뎌온 경험이 있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푸스칼의 집은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온통 물바다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푸스칼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푸스칼이 놀라며 나왔어요. 시험 늦겠어. 빨리 타. 제가 급하게 말했죠. 푸스칼이 망설였습니다. 이 비에 위험해요. 그냥 다음 기회에. 안 돼. 이번이 내 기회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푸스칼이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빗속을 뚫고 시험장으로 향했죠.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푸스칼이 제 등 뒤에서 외쳤어요. 고맙긴 시험만 잘 봐.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거의 다 왔어. 제가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시험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시험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간신히 간의 기별로 도착한 거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푸스칼이 깊이 인사했어요. 힘내.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등을 토닥였죠. 푸스칼이 시험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몽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폭우도 거리도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꿈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푸스칼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요. 푸스칼이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 비가 그쳤습니다. 마치 모든 시련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토픽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몽골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푸스칼의 결과에 쏠려 있었죠. 선생님, 결과 나왔어요. 푸스칼이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어땠어? 제가 가슴을 졸이며 물었어요. 5급 받았어요. 5급이요? 푸스칼이 환호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급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5급이라니요. 한국 대학교 지원에 충분한 점수였어요. 정말? 확실해?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여기 성적표요. 푸스칼이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창문 밖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소년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예요. 축하해, 정말 잘했어. 제가 푸스칼을 껴안았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푸스칼이 한국 대학교 장학생으로 선정된 거예요. 선생님,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푸스칼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몽골 세종학당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한국어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언제 출발해?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어머니 치료비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푸스칼이 감격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교육 현황 분석이 아니라 한국어가 어떻게 희망을 심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몽골과 네팔의 한국어 열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다. 제가 보고서에 썼어요. 푸스칼의 출국 전날, 저희는 포카라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선생님, 한국에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배우고 나중에 네팔의 세종학당을 만들고 싶어요. 푸스칼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태양이 히말라야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죠. 선생님도 한국 가세요? 푸스칼이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그때 만나자. 제가 약속했어요. 네,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푸스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가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몽골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어 인생이 네팔에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낸 거죠. 붉은 태양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